시간에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?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요? 이 뒷얘기가? 저희가 이제 이만큼 취재를 하는데 예. 뉴스에 정말 요만큼 나와가지고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내일로 1년이 되기도 하고, 그리고 재판 진행이 상당히 됐어요. 많이 됐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워낙에 복잡한 사건이기도 하고 짧은 방송 기사에 다 담기가 어려워요. 쉽지가 않아서 아니, 진심으로 저희가 이 소셜 라이브에 출연하기 위해서 예.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. 이 소셜 라이브 팀의 로비도 하고. 그래요? 네. 이 재판이 중요한 것과 또 별개로 우리가 재미가 없으면 잘 안 보게 되잖아요. 그리고 너무 어렵고 방대하기도 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네. 조금 더 들어보시면 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들이 저희가 콕콕 집어드리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 5월 29일에 첫 재판이 열렸어요. 양승태 전 대법원장,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, 고영한 전 대법관, 이 세 명이 동시에 피고인인 재판이 열렸는데요.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양승태 전 원장이 들어오자마자 한 거의 10명에 가까운 네, 변호인단들이, 수많은 변호사들이 일제히 기립을 해가지고 피고인인 양 전 원장을 맞는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이었고요. 마치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양 전 원장이 피고인이 아니라 뭔가 원장의 지위를 좀 가지고 있게 느껴지나.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첫 재판에서만 볼 수 있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. 양승태 전 원장부터 얘기를 하면 대본도 없이 약 25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사자후를 토해내면서 검찰에 대한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. 범죄 혐의가 쭉 나열되어 있는 공소장이 마치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쓴 한편의 소설이다. 이거는 수사가 아닌 본인에 대한 사찰이다.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쭉 쏟아내고요. 저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이 이거였어요.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면 일 좀 하겠다는 공직자들은 전부 다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검찰이 적용했던 가장 주요 혐의를 정면으로 공격을 했고, 그리고 소설, 포장, 그때 검사들의 얼굴이 정말 울그락불그락 이런 분위기였었어요. 박병대 전 대법관의 그 얘기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 수사를 하게 되면서 판사들이 되게 많이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. 100여 명 가깝게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많은 법관들이 때로는 겁박을 당한 듯, 때로는 이 훈계와 질책을 받은 것 같아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를 생각하면 저런 우려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? 공통적인 건 이 세 명 다 그 검찰이 제시한 범죄 사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전부 다 우리는 아니다. 근데 이 재판만 갖고 있는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. 여기는 주로 서류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. 서류와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정처가 그 대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에 개입을 하려고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라는 이제 큰 구조가 있는데, 그럼 그 문건 확인해야 되는 일이 주요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이에요. 1142건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말했듯이 서류와의 전쟁인데, 이 서류의 많은 부분, 대다수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그게 바로 임종원 전 차장의 USB입니다. 이게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수많은 파일들이 이제 담겨 있는 USB인데요. 이게 이제 양승태 전 원장의 범죄 혐의, 뭐 재판 개입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밝혀줄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되고 증거로 사용되는 순간 양승태 전 원장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얘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려고, 이 문건은 누가 가져온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듣도 보도 못한 문건이다라면서 아예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을 하려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이제 USB에는 보통 저희가 HWP 파일로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파일 이름과 그게 이제 프린트된 실제 종이에 적혀 있는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하나씩 다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, 그럼 우리 진짜 한번 다 까보자 라고 해가지고 실제 검증 기일이 시작됐습니다. 또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뭐 글씨체 이렇게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다 걸고 이렇게 넘겨짚고 가는 정말 이런 지리한 지리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, 그리고 이제 입장이 엇갈리기 시작했구나라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, 이 대법원 행정처에서
강제징용 재산고 사건을 이제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김기춘 전 비서실장, 박병대 전 대법관,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, 이 사람들이 모였던 회의가 있었는데 강제징용 재산고 사건이라는 건 일본 정부도 개입돼 있고 우리 정부도 개입돼 있고 우리 피해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 사건 당사자가 많은데 외교부가 일본의 눈치를 봤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재산고 사건이 우리 일본에게 불리하게 우리 측 피해자한테 승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 외교관계 복잡해진다라는 그 시그널을 외교부에서 줬다는 거예요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나는 몰랐다. 이거 박병대가 알아서 갔다 와서 나에게 뒤늦게 보고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 정도 자리를 내가 법원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냥 갔을 리가 없다. 보고하고 갔던 걸로 기억한다. 두 사람의 입장이 갈라진 거예요. 같은 재판에서 피고인인데. 그래서 이제 서로 간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면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는 있을 것 같다. 이 재판의 관전 포인트 마지막인데요. 기소가 되고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한 달 안쪽에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 재판이 안 열리고 재판 준비 절차만 진행이 됐어요. 동시에 임종원 전 그쵸. 행정처 차장도 그렇죠. 임종원 전 행정처장은 조금 더 초강수를 뒀다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겠다라고 아예 재판부를 기피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. 이게 과연 타당한 기피 신청인지 이 기피 신청이 말이 되는 건지 한번 판단에 맡겨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 와중에 와 있고요. 이 재판도 꽤나 오랫동안 뭔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늦어질 것처럼 보입니다. 피해고인들이 나 재판 제대로 받고 싶어하고 늘릴 수도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걸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8월 10일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요. 6개월이 되는 구속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부러 불구속 재판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추측이에요. 그것 때문에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8월 10일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끝날 가능성은 0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결국에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.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됐을 때 주요 쟁점이 나오거나 또 입장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또다시 이 자리에서 그 뒷얘기 그리고 그 맥락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. 그러고 싶어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이 재판을 가지고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렵겠지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재미와 의미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